전기를 저장하지 않으면서도 전기를 저장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리튬도 없고 화학 반응도 없으며 열 폭주 위험도 없습니다. 몇 초 만에 충전되고 즉각적으로 방전됩니다. 측정 가능한 성능 저하 없이 10만 번이나 충방전 사이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배터리라면 망가질 온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섭씨 영하 20도와 영상 60도에서도 100%의 출력을 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용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시스템에 20년에서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도 설치 첫날과 똑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전력망이 존재하기도 전에 쓰였습니다. 에너지는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의 절반과 같습니다. 속도를 2배로 늘리면 저장되는 에너지는 4배가 됩니다. 이것은 화학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의 경우 배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 연속성을 해결해 줍니다.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정작 전력이 필요한 시간은 밤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거용 태양광 산업은 전기를 화학적으로 저장하는 솔루션, 즉 리튬 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 솔루션은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알아채지 못하는 단점이 따릅니다. 용량이 감소하고 사이클 제한이 존재하며 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체는 불가피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은 3, 0에서 6, 0 사이클로 평가됩니다. 하루에 한 번의 사이클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8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문제가 될 만큼 성능이 떨어집니다. 결국 교체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이는 한 번의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원화 지출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을 화학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즉 회전하는 질량인 운동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과 비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플라이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정밀도로 균형을 맞춘 회전자가 밀봉된 챔버 안에서 회전하는 것입니다. 잉여 태양광 에너지가 있을 때 회전자를 가속시킵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회전자의 속도를 늦춥니다. 발전기는 그 속도의 변화를 다시 전기로 변환합니다. 상변화도, 화학 반응도, 성능 저하 사이클도 없습니다. 전기적 형태와 운동적 형태 사이를 이동하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은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것을 실용화하는 데 필요한 공학 기술은 수천 년에 걸쳐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개념 자체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훨씬 전, 엔진이 발명되기 훨씬 전에 인간은 회전하는 질량이 에너지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레는 발길질 사이에 운동량을 저장합니다. 회전하는 돌은 불규칙한 힘을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바꿉니다. 점토를 다루는 모든 문명은 이 원리를 눈으로 보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유용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단순한 회전이 아니라 극단적인 회전 말입니다. 현대의 플라이휠은 분당 수백 번 회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천 번, 때로는 수만 번씩 회전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서는 마찰과 억제라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마찰이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접촉점은 회전자의 속도를 늦춥니다. 아주 작은 공기 저항도 운동량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스템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거합니다. 자기 베어링은 물리적 접촉을 없앱니다. 회전자는 떠 있습니다. 닿는 표면이 없습니다. 기계적 저항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 전체 시스템을 진공 챔버 안에 넣습니다. 공기도 없고 저항도 없습니다. 이제 손실은 시간당 불과 몇 %로 측정될 정도로 최소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이휠이 몇 주 동안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플라이휠은 매일 사이클을 돌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 충전하고 밤에 방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플라이휠이 탁월한 점은 빈도이지 지속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거용 적용이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이 이미 그와 똑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충전하고 밤에 방전합니다. 이는 플라이휠이 에너지를 몇 달 동안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범위 내에서 플라이휠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수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은 집의 크기와 효율성에 따라
하루에 10에서 30kW씩 kW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크기의 플라이휠 시스템은 그중 상당 부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저녁과 야간의 전력 부하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달리 사이클 수명에 대한 걱정 없이 반복해서 충방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의 부분, 사이클을 돌려도 됩니다. 아무런 불이익도 성능 저하도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배터리 수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에너지가 있을 때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의문이 명백해집니다. 만약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답은 물리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리학적인 부분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공학, 경제학,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먼저 공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의미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플라이휠은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킬로그램, 때로는 그 이상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전자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속에서는 아주 작은 불균형조차도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억제 시스템은 고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해야 합니다. 회전자가 고속에서 고장나면 방출되는 에너지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공학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잡성을 더합니다. 여기에 제어 시스템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모터 발전기는 충전과 방전을 원활하게 양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전력 전자장치는 한국 가정의 전력 수요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파수와 전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치가 아닙니다. 초정밀 기계입니다. 이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도입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플라이휠 시스템은 저렴하지 않으며 적어도 초기 원화 비용은 상당합니다. 재료, 제조 정밀도, 그리고 설치 요구 조건들이 모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글로벌 생산 규모의 이점을 누리는 배터리와 달리 플라이휠은 여전히 틈새 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가격 하락이 배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프라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 미묘해집니다. 전체 주거용 태양광 생태계가 배터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설치업자들은 배터리 설치 교육을 받습니다. 배터리를 위한 인증 제도가 존재합니다. 금융 모델도 배터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보험 회사들도 배터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플라이휠은 그 시스템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은 마찰을 겪게 됩니다. 기술적인 마찰이 아니라 제도적인 마찰 말입니다. 이제 훨씬 더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 보십시오. 배터리는 성능이 저하되며 이는 결국 교체해야 함을 의미하고, 즉 재구매 고객이 생겨 다시 비용이 발생함을 뜻합니다. 플라이휠은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런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장점처럼 들리고 실제로 사용자에게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점에서는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교체가 필요 없는 제품은 반복적인 수요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은 영구성이 아닌 반복적인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술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는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날 플라이휠 시스템이 실제로 대한민국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시스템이 어떤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곳이 왜 여러분이 예상하는 장소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용되지 않는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사용된다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론에서 현실로 넘어갑니다. 이 기술은 실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보다 성능이 더 중요한 곳에서 말이죠. 가정이 아니라 전력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플라이휠이 현대적 역할을 처음 찾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력망 안정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력망은 매 초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공급은 수요와 즉각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주파수가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장비가 고장나고 시스템이 차단되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전통적으로 그 안정성은 회전하는 터빈에서 나왔습니다. 석탄, 가스, 수력 등 관성을 제공하는 거대한 회전 기계들 말입니다. 플라이휠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밀리초 단위로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전력 관련 기업들이 주파수 조정을 위해 특별히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 위치한 한 대규모 시설은 수백 개의 플라이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치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주입하거나 흡수합니다. 응답 시간은 밀리초 단위로 측정됩니다. 분 단위도 초 단위도 아닌 밀리초 단위입니다. 그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현대 전력망은 관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주파수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플라이휠은 그 역할을 복원해냅니다. 게다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시설은 수년 동안 98% 이상의 신뢰성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시범 운영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자산으로서 전력망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배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고전하는 일, 즉 고주파 사이클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끊임없이 사이클을 반복하면 성능이 저하되지만 플라이휠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곳에서 플라이휠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의 첫 번째 사용 사례입니다. 이제 교통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이 기술이 잠깐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사라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 엔지니어들은 플라이휠로 구동되는 차량을 실험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회전 운동에 에너지를 저장하여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료도 연소도 필요 없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잦은 재충전과 정밀한 공학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화석 연료가 널리 보급되자 이 시스템은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은 아마 익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현대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현대의 응용 분야는 엔진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고 시스템을 보완합니다. 모터스포츠에서 플라이휠은 에너지 회수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동 에너지를 포착하여 잠시 저장했다가 가속할 때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짧은 사이클과 높은 출력, 정확히 플라이휠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입니다. 이제 산업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력 부하 변동성이 큰 대한민국의 공장들은 플라이휠을 사용하여 전력 수요를 원활하게 조정합니다. 전력망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전력 스파이크 대신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완충합니다. 장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기 저장과 빠른 사이클입니다. 이제 주거용 적용에 대한 질문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기술을 더 소규모 응용 분야에 도입하려는 시스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기업에서 나온 발전된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직관에 어긋나는 듯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경량, 초고속 회전자 대신에 단단한 강철을 사용했습니다. 더 무겁고 느리지만 더 안정적입니다. 수초가 아닌 몇 시간 동안의 저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한 설계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정에서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충전하고 몇 시간에 걸쳐 방전합니다. 밀리초나 초 단위가 아닙니다. 이제 문서로 기록된 설치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타당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주거용 규모의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플라이휠이 태양광 시스템과 통합되었습니다. 매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저녁 내내 전력을 공급합니다. 배터리 시스템도 화학적 저장 장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터리처럼 벽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며 공간이 필요하고 치밀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채택을 제한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적인 주거 디자인은 작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이휠은 85%에서 95% 범위의 왕복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시스템과 맞먹는 수준이지만 손실의 양상은 다릅니다. 수년에 걸쳐 용량을 잃는 대신 지속적으로 적은 양의 에너지를 잃습니다.
시간당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 이는 플라이휠이 장기 저장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충전해 놓고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용량이 꽉 차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사이클을 돌리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배터리와 직접 비교합니다. 같은 범주, 같은 기대치를 놓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장치는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합니다. 배터리는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플라이휠은 높은 내구성으로 단기적으로 저장합니다. 이제 다시 경제성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채택이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이휠 시스템은 초기 설치 비용이 더 비쌉니다. 모든 경우에서 극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더 비쌉니다. 또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이끌어낼 경쟁도 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은 역전됩니다. 교체 비용이 없고 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며 수명이 깁니다. 따라서 평생 드는 원화 총비용 측면에서는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항상 평생 비용에 맞춰 최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주로 초기 비용에 최적화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융 구조는 이를 더욱 부추깁니다. 이제 인증과 규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테스트, 인증, 승인이 필요합니다. 배터리는 확립된 절차가 있지만 플라이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완벽하게는 없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더라도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채택 속도를 늦출 만큼 충분히 어렵습니다. 이제 좀 더 미묘한 부분인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치업자들은 배터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배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반면 플라이휠은 다른 기술 세트를 요구합니다. 기계적인 이해도, 정밀한 설치 기술, 회전 시스템 특유의 안전 고려 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의 격차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채택은 최종 사용자가 아닌 설치업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패턴을 살펴보십시오. 이 기술은 작동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 여러 분야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대안보다 특정 문제들을 훨씬 더 잘 해결합니다. 하지만 지배적인 생태계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교육, 금융, 규제, 이 모든 것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휠은 존재하지만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당화할 만큼 장점이 중요한 틈새 시장에 말입니다. 전력망 안정화, 산업용 전력 평화화, 특수 저장 장치,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주거용 시스템 등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한국 가정이 배터리 대신 플라이휠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그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에 적합하고 어디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대답은 단순한 예, 아니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부 전력망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어떤 타협점을 기꺼이 수용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배터리 대신 플라이휠로 집을 가동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대답은 예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고 출력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밤에 켜는 조명, 저녁에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력 생산의 짧은 공백 시간에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 등입니다. 플라이휠은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이 낮 동안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잉여 전력으로 회전자를 돌릴 수 있습니다. 저장된 운동량은 저녁까지 전력 부하를 감당합니다. 무한정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가장 큰 제약은 시간입니다. 플라이휠은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잃습니다. 시간당 몇 %씩 말입니다. 이는 매일매일의 사이클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후에 충전하고 저녁 내내 방전합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에너지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만약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간의 백업 전력을 기대한다면 이 시스템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배터리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매일 전력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목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 장점이 분명해집니다. 사이클 제한도 없고 용량 감소도 없으며 열에 의한 성능 저하도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자주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습니다. 부분 사이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출력 급증 현상도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 성능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배터리 수명을 아끼려는 생각을 버리게 되고 생산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시스템 설계를 고려해 보십시오. 현실적인 설정은 플라이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를 결합합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단기 저장을 위한 플라이휠, 그리고 긴 공백에 대비한 소형 배터리나 발전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일 시스템도 모든 시나리오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이휠은 빈도가 높은 일일 사이클을 처리합니다. 배터리가 있다면 더 긴 공백을 메웁니다. 그리고 발전기는 최후의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계층적 접근 방식이야말로 이 시스템이 실용성을 갖추는 지점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가정용 플라이휠은 눈에 띄지 않는 물건이 아닙니다. 벽에 붙어있는 매끄러운 상자가 아닙니다. 무겁고 정밀하며 통제된 환경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계 시스템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누가 이것을 채택할지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공간과 계획, 그리고 낯선 것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한국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없는 걸까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재 모델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거용 태양광 산업은 단순함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패널, 인버터, 배터리, 표준화되어 있고 확장 가능하며 팔기 쉽습니다. 플라이휠은 그 틀에 맞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하고 맞춤 설정이 필요하며 다른 사고방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모든 면에서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보다 이해하기 쉽고 배포하기 쉬운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쓸모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배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확고하게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편리함보다 내구성이 더 중요한 공간에 말입니다. 초기 원화 비용보다 장기적인 지출이 더 중요한 곳에, 장기 저장보다 매일매일의 사이클이 더 중요한 곳에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용 사례가 이렇다면 플라이휠은 대안이 아니라 확실한 이점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답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나면 왜 아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지 묻는 대신 자신이 실제로 필요한 것에 맞는지 묻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흥미를 끌만한 또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